이거 각도가 이게 직선이 나와야 되거든? 자, 오늘 만나볼 차는 푸조에서 나오는 전기 SUV E2008 모델입니다. 언뜻 보면 기존의 2008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전기 모터가 내는 출력도 기존의 디젤 파워트레인과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E2008의 엔진룸, 이제는 모터룸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네, 이 모터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커버가 내연기관 차처럼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런 식으로 커버가 나오네요. 사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그 CMP 플랫폼, 푸조 그룹에서 전사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여기에 사실은 디젤 엔진,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플랫폼이에요. 그거를 EV 파워트레인으로도 공용으로 쓴다라는 게 푸조의 주장입니다. 거의 이 엔진 마운트 위치도 큰 변화 없이 기존 거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냉각수 리저부어 위치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기존에 공용으로 마운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살려서 좀 합리적인 가격대의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커요. 근데 SUV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원래는 기본 플랫폼들이 높이가 굉장히 낮게 깔려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후대 높이도 원래 해치백보다 이만큼 더 일부러 띄어놨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기존의 하드 포인트들은 변경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도 색깔이 달라졌네요. 약간 이렇게 보면 푸른 빛으로 이 번호판이랑 비슷한 느낌이 오는데, 또 약간 이렇게 각도가 바뀌면 에메랄드빛, 옥색의 약간 그런 그린 느낌으로 좀 바뀝니다. 이거 나만 이렇게 보여? 자, 그리고 이 사자가 정말 앞발로 핥히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러한 이 램프의 LED 광원 배치가 인상적이에요. 특히 이 아래쪽으로, 이거는 긁힌 자국인지 아니면 그 송곳니가 이렇게 뻗어나온 그런 느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셀프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이렇게 직접 닦다 보면 약간 치카치카 양치질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제가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한번 완충으로 멀리 가기 위해서 에코 타이어들을 주로 장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에는 에코 타이어가 아니라 미슐린의 프라이머시 4라고 하는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좀 끈끈하게 접지력을 잘 발휘해주는 일반 도로용 타이어거든요. 이 타이어의 구성을 보면 역시 푸조가 전기차라고는 해도 단순히 멀리 가기 위한 어떤 레인지의 추구보다는 약간 끈적끈적하고 쫀득쫀득한 그 특유의 핸들링 느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단서입니다. 자, 후면부 디자인도 이 안쪽에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저 계단처럼 아주 날카롭게 세공을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 진짜로 그 뭔가 막 발톱에 뾰족뾰족한 그런 어떤 엣지가 살아있는 느낌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SUV들, 그래도 요즘 나오는 다른 차들과 약간 좀 다른 점이 뒷범퍼의 돌출 정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거의 막 이 정도, 되게 그 후방 충돌 안전을 많이 신경 쓴 것처럼 이렇게 두툼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범퍼를 달아놨고요. 이거 뭔가 이게 걸터 앉아서 놀으라는 약간 그런 놀이터인가? 실제로 덕분에 세워놓는 동안에 뭐 공회전 걱정 없이 안에서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어놓고 시원한 음료 하나 마시면 기분이 상쾌할 것 같아요. 근데 허용 하중이 그렇게 많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왕 연 김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은 2단계로 높이를 조정해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아래쪽으로 넣어서 내릴 수도 있고, 아래쪽 공간을 숨겨진 서랍처럼 쓰면서 이렇게 쭉 플랫베드 형식으로 한 칸 위로 올려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기에는 사실 이 헤드룸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차박까지는 약간 힘들겠지만, 이 차는 여기 걸터 앉았을 때 사실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식사하는 동안에 충전기를 좀 물려보도록 할게요. 충전이 시작이 됐죠. 이렇게 충전기를 꽂고 이 차 안에서 전원을 빼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배터리의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63%가 남았고 지금 충전 완료까지 남은 시간이 3시간. 충전 후에 주행 가는 거리도 굉장히 깨알같이 작게 표시가 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8시간당 킬로미터. 뭔가 번역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사하고 올 동안에 과연 얼마나 올라가 있을지. 현재 시간은 1시 6분입니다. 1시 6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저희 식사를 마치고 왔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1시간 충전된 양은 6.9kWh. 1시간에 지금 7kWh가 채 안 되는 말 그대로 초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한번 해봤고요. 3,000원 가량, 2,990원 정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자, 충전을 마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거든요. 저공해차. 그럼 무료예요? 오, 되게 좋은데요? 공짜입니다. 뭐 아주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전기차를 탈 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랄까요? 만족감이랄까요? 네. 일단 이 푸조 E2008은 운전석에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몰려 있습니다. 뭐 이미 푸조들이 그 전부터 써왔던 이런 독특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죠. 사실 이게 그 한국인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였었거든요. 운전대가 이제 아래쪽만 잘린 D컷이 아니라 상단도 플랫탑을 가지고 있는 찌그러져 있는 럭비공 모양의 스티어링이죠. 이걸 조정하실 때 자꾸 그 운전대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 틈으로 계기판을 보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계기판 아래로 완전히 시야가 확보될 수 있게끔 높이를 낮게 고정시켜서 타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점은 저 계기판, 입체 계기판입니다. 푸조의 아이콕핏 새로운 시스템인데 이게 아마 세계 최초로 푸조가 적용한 아이디어라고 해요. 이게 레이어가 2가지예요. 뒤쪽에 기본 모니터가 하나 있고 위쪽에서 쏴주는 모니터가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투영시켜 가지고 꼭 2개의 다른 층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이런 계기판의 입체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2008 정말 차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딱 느껴지는 특징이랄까요? 그건 바로 정숙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2008 물론 디젤 엔진 치고는 소음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이 소형 배기량의 푸조의 디젤 엔진 계열들이 그래도 들어줄 만한, 견딜 만한 소음 수준이기는 한데 전기 모터로 파워트레인이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MBH의 취약한 소형 차급에서 그 극적인 소음 저감 효과가 확실하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이 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숙성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바로 딱 올라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차의 파워트레인 스펙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배터리의 용량은 50kWh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전, 방전, 가용 용량은 45kWh 정도를 써요. 약 10% 정도는 마진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 모터는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인상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출력이 100kW급, 그러니까 마력으로 따졌을 때 136마력짜리 전륜에 탑재되어 있는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최대 토크도 26.5kg대 정도니까 같은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디젤 엔진, 푸조의 이 HDI 엔진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최고 출력면에서 아주 소폭 전기 모터가 조금 몇 마력 정도 높고요. 느낌상으로는 기존의 1.5 디젤 엔진이 냈던 거의 대부분의 출력 스펙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차는 정지 상태에서 한 번에 스로틀을 완전히 전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막 앞바퀴가 헛스핀을 하면서 맹렬하게 뛰쳐나가는 약간 그 미친 전기차 특유의 가속 감각은 아니에요. 이런 점들은 사실 이 차를 스포츠카의 빠른 가속력을 느끼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차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하고 다루기 편한 그런 정도의 스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체 느낌은 굉장히 나긋나긋합니다. 눈을 감고 타도 푸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프링이나 댐퍼 세팅이 스포티함을 위해서 단단하게 가는 경우들이 거의 푸조에는
없죠. 물론 과거에는 필요 이상으로 스포티한 필링을 쫓기 위해서 약간 엉뚱한 댐퍼 세팅을 잘못 썼던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2008의 하체 감각은 캣워크 같아요. 네. 고양이가 균형을 잘 잡으면서 굉장히 거친 지형을 잘 뛰어나가는 맹수류의 움직임들처럼 두툼한 타이어를 달고 그 끈끈한 컴파운드의 특성을 고스란히 전달을 해주면서 경쾌하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SUV이고 약간 그 무게중심이 높은 자동차다라는 것도 동시에 체감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체감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 차는 코너에서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이나 불안감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높은 자동차인데도 잘 돌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을 주는 하체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소형차 체급, 이 컴팩트 SUV 체급에는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ADAS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GT라인은 레이더 기반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기능 하나가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속도 제한 표시판을 인식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보통 저 멀리에 70 보이면은 미리 저게 그래픽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 푸조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에 있는 70을 보고서도 그 70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계기판이 차를 통과하는 그 시점에 정확히 맞춰서 계기판에 바뀌어 있는 새로운 속도 제한이 표시가 됩니다. 제법 똑똑합니다. 그리고 정말 푸조차는 탈 때마다 재밌다라고 느끼는 게, 방향지시등 소리도 뭔가 목탁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은 되게 좀 맑은 그런 소리가 나고요. 경고음은 정말 아주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확실하게 줄 정도로, 뭔 소리야? 비상 탈출 경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소리들도 종종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신차들은 연비 미터가 있잖아요. 내가 원할 때 연비를 리셋하고 일정한 시간이나 일정한 거리 동안 어느 정도 에너지 소비율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이 차는 그게 없습니다. 심지어 주행 중에는 배터리의 잔량이 몇 프로를 남았는지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래픽상으로 대충 가늠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퍼센트가 표시되는 거는 충전기를 물렸을 때에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실전비 테스트를 해보고 싶지만은 한 50km, 100km 달리는 동안에 전비가 얼만큼 나왔다, 이 정보를 제가 직접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는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스포츠 모드, 표준 모드, 에코 모드, 절전 모드로 표시되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버튼을 바꾸고 한 1초쯤 기다리면 가속 페달 똑같이 밟고 있는데도 차가 강하게 토크를 더 받으면서 튀어나가는 느낌입니다. 오, 매섭게 속도를 붙이는데요. 지금 오르막 구간인데 130마력대의 출력이라고는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퍼포먼스입니다. 사실 주행 모드가 뭐 세 가지밖에 없어서 그냥 생색내기용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행 모드마다 차의 반응성 자체는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약간 극적인 변화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 놓고 주행을 했을 때에는 130마력대의 움직임보다는 더 경쾌하게 나간다라는 거. 실제 토크가 한 26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수치를 넘어서는 어떤 박력,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움직임이 변화가 됩니다. 사실 박력이라기보다는 타이슨이 때리는 핵주먹 펀치가 아니고 우리 딸이 있는 힘껏 펀치를 날렸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딘지도 모르는 길로 그냥 한번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뭔가 이 차는 오르막을 만나면 힘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수치만 놓고 보면 오르막에서 이 정도 가속력은 무리일 것 같은데, 상쾌하게 오르막을 치고 올라갑니다. 점프. 오. 푸조는 랠리 감성이니까 점프를 해야 제맛이죠. 출발. 사실 급가속을 해도 앞바퀴 굴림이지만 뭐 일단 무게 배분이 통상적인 엔진의 FF 차량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앞쪽만 무거운 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휠스핀이 날 법도 한데 제가 볼 때는 푸조의 의도된 세팅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스포츠 모드에다가 놓고 정지 론치 가속 형태로 발진을 시켜봐도 초반에 파워가 100%가 다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약간 초반 토크를 아껴놨다가 끝부분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파워 게이지를 보게 돼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을 하게 돼도 파워를 초반에 살짝 뺐다가 다시 올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왈칵거리면서 튀어나가는 그런 어떤 전기차의 부담감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오, 이유는 모르겠지만 152km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출력만 놓고 봤을 때는 150km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모터거든요. 근데 전자 제한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걸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참 재밌는 게 속도를 어느 정도 붙이면 전비가 더 좋아지네요. 이렇게 뭔가 기어 단수가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내연기관들처럼 한 50에서 70 사이로 주행할 때가 가장 최적의 전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푸조의 E2008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전기차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보다는 운전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초보 운전자가 타기에도 부담 없는 사이즈입니다. 전폭과 전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앉는 높이가 높아서 시야 확보도 좋기 때문에 전기 SUV 적당한 크기로 운전을 배우기에 아주 좋고요. 게다가 이 차급의 수입차 SUV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첨단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들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 생애 첫 차 혹은 내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진짜 안성맞춤인 그런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전기차의 보조금까지 알뜰하게 잘 챙긴 경우에는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이 기존의 4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중반대 영역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컴팩트 SUV들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가격대 라인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친환경, 이 미래 전기 파워트레인을 누려볼 수 있다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도 함께 하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